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문학편으로 현민 유진호의 단편소설 창랑정기 운문입니다. 이번 순서는 창랑정기를 7단락으로 나누어 세 번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랑정기 세 번째. 얼마 있더니 문이 열리며 20살이 들락말락해 보이는 상투 짠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일어나 형님께 절해라고 하신다. 시키는 대로 나는 또 일어나 절을 하였다. 그것이 그 집 젊은 주인 서강대신의 증손자 나의 12촌 형님 김종군이었다. 서강대신은 아들도 손자도 일찍 어리고 단지 이 어린 증손 하나를 대를 물릴 귀할 자손으로 애지중지해 거느리고 있던 것이다. 아버지와 서강대신과는 종군을 옆에 앉혀놓고 또 무슨 이야기인지 길게 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학교니 무엇이니 하는 말이 자꾸 나오던 것으로 보아 서강대신은 종군을 학교에다 보낼까 말까에 대해 아버지에게 상의하던 것인가 싶다. 다른 일이면 상의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겠지만은 신식 개화에 대해서는 멀고 가까운 것은 물론하고 집안에 나의 아버지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한국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탁집으로 내각 제도국으로 벼슬을 다니다가 합방이 된 후에도 그대로 계속해 다니고 계셨던 것이다. 서강대신과 아버지가 그때 하던 이야기가 종군에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으면 그 후에 아버지가 일상 서강대신이 완고해서 종군에게 학교 공부를 안 시킨 것이라고 원망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생각컨대 서강대신은 대원군 시절에 가장 맹렬하게 양이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치기를 주장하던 분이라 세상이 날로 그의 생각과는 달라감을 보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손에게 신식 공부를 시킬 필요를 느끼고 아버지하고까지 의논을 한 것이었으나 끝끝내는 자기의 신념에 충실해서 종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인가 싶다. 어른들의 이야기가 너무 오래 계속되므로 나는 갑갑함을 참다 못해 가만히 자리를 일어나 운목 두껍다지를 열고 누마루로 나갔다. 누마루도 문은 사방으로 다 닫혔으나 저녁 햇볕을 받아 정신이 번쩍 나게 환하게 밝았다. 장식은 별로 없으나 이곳에도 가득 쌓인 책과 대들보에 걸린 창랑정이라는 현판이 역시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나는 창랑정이라는 현판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옳지 창랑정 하더니 찰창자 물결랑자 정자 정자로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 몹시 기쁘고 뽐내고 싶었다. 현판은 서강대신이 스스로 쓴 것이어서 끝에는 도암이라는 서명까지 있었다. 한참이나 현판을 쳐다보다가 나는 마룻가로 가서 강편으로 향한 덧문을 밀어보았다. 의외에도 덧문은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리며 예기하지 못했던 창랑정의 웅대한 풍경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 일순간의 소리도 없이 내 눈 속으로 확 달아들던 창랑정의 대관, 그것도 역시 내 눈에 선하다. 바로 눈 아래 보이는 검푸른 물결,
물결 건너로 눈에 가득하게 들어오는 넓고 넓은 백사장. 그 백사장 저편 끝으로 멀리 하늘 끝 반대까지 바닷물결 치듯 울멍불멍한 아득한 산과 산. 나는 그 장대한 풍경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곳에 섰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그 장대한 풍경에 베란간 영롱한 빛이 비치어 정신 차려보니 저녁 노을이 뜨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뜨기 시작하는 것이로되 보는 사람에게는 베란간 뜬 것 같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3월달인데도 공교롭게 하늘에는 층층이 갖은 형상을 다한 구름이 겹쳐 떠 있었다. 연기같이 가로 길게 꼬리를 끄는 구름, 가을을 은빛으로 빛내며 풀 솜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거대한 맹수의 싸움처럼 보고 있는 동안에 산같이 솟았다가는 파도같이 무너지는 구름, 저 맨 위에 아련히 생선 비늘같이 10개 입히어 움직이지 않는 구름, 그 가지가지 구름이 혹은 누렇게 혹은 붉게 혹은 분홍빛으로 혹은 자주로 혹은 오렌지빛으로 제각각 물들여져 간간히 내다보이는 푸른 하늘과 한대되어 오색이 영롱한 요 지경을 이룬 것이다. 그 오색 찬란한 하늘이 다시 물 위에 거꾸로 비치어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져 장대 화려한 꽃밭을 이룬 황홀한 광경은 7살의 소년이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 보면 한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한층 내 어린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준 사건이 곧 일어났다. 황홀한 노을 뜬 풍경에 팔려 나는 내 발밑 노마루 앞마당에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언뜻 눈앞을 내려다보니 언제 온 것인지 12서너 먹어 보이는 소녀가 앞마당에 와서 서서 방긋방긋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해화나무 꽃으로 물들인 호야 노랑 저고리에 잇다운 치마를 입은 소녀는 오색이 영롱한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서서 방긋방긋 웃으며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나는 곧 그 소녀에게 몸이 잦아지는 것 같은 호감을 느꼈다. 그래 나도 모르는 동안에 빙긋이 웃었더니 소녀는 이리 오라 이리 오라고 나에게 손짓을 하였다. 지금까지 예전의 단편소설 장랑정기의 3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해 방송에서는 장랑정기의 4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랑정기를 감상하면서 유년 시절에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잊혀졌던 고향의 의미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재희 지식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